비우고 버려야 삶의 여유가 생깁니다. 물질적인 것은 본래 치우고 정리하지 않으면 자꾸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필요 없는 물건을 계속 구입하고 사들이게 되고 샀던 물건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매번 찾아다닌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장롱을 열면 언제 샀는지도 모르는 옷들이 쏟아져 나오고 불필요한 물건들이 날로 점점 더 늘어만 가는 모습을 느끼셨을 텐데요. 이제는 불필요한 것을 과감히 버리고 집착하는 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즉,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들만 구매하고 근검절약과 재활용을 일상생활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못 사는 나라여서 아나바다 운동을 할 정도였는데요. 지금의 50대 이상은 아직도 절약 생활이 미덕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그때가 시초의 근원으로 봅니다. 이제는 정말 불필요한 것을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럼 오늘의 영상에서는 50세 이후에는 꼭 버려야 할 물건 5가지와 물건을 버리는 법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메모하고 기억하셨다가 올해 시작을 깔끔하고 정리된 모습으로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 들수록 버려야 할 물건 첫 번째는 바로 죽은 화초와 화분입니다. 집 안에 꽃 같은 거나 작은 화분 선물 받아 키우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집에 한 트럭이 있었습니다. 베란다 한켠 이미 죽어있는 화초들이 오래된 화분 속에 파묻혀 쌓여 있었는데요. 죽은 화초와 화분은 바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비료라도 어떻게 써볼까, 아니면 꽃을 사다가 다시 심어볼까 하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화초 자체가 집에 안 좋은 기운을 가져다 오기 때문인데요. 이파리가 검정색인 화분을 두는 건 괜찮지만 애초에 뿌리부터 죽은 화초를 집안에 두는 것은 애군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꼭 치워야 할 대상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여나 너무 버리기 아까운 화분이라면 사진으로도 찍어서 간직해보세요. 사진을 찍은 다음에는 죽은 뿌리를 바로 뽑아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꽉 묶어버리세요. 이파리가 죽은 것은 그나마 괜찮지만 뿌리가 죽은 것은 재생 불가입니다. 애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과감하게 버리도록 합시다. 그 다음으로는 바로 녹슨 칼과 녹슨 가위 그리고 깨진 거울입니다. 살짝 금이 가서 아까운 거울이나 약간 녹슬어서 나중에 갈아서 다시 써야지 하며 주방의 한켠에 쌓아 두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바로 찾아서 다 버리셔야 합니다. 깨진 거울을 보면 그동안 나한테 쌓인 좋은 기운이 그 깨진 거울에 묻혀 날아가 버립니다. 녹슨 칼이나 가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게다가 건강에도 정말로 해롭습니다. 녹슨 철 성분이 주방에서 공기 중에 노출되면 떠다니게 되고 코나 입으로 흡입하게 됩니다. 요즘은 주방칼이나 주방가위 포털 사이트에서 크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새로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게 건강과 운을 불러들이는 것에도 도움이 되는 행동입니다. 노심초사해 드리는 말씀으로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칼이나 도마 등을 집으로 가져오시는 분도 더럭 있으실 텐데요. 웬만하면 가지고 오지 않고 거기에 두고 오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먹지도 않는 담금주입니다. 가끔 친한 지인 집들이에 놀러가게 되면은 거실 벽면을 다 담금주로 도배를 해놓은 경우를 자주 보았는데요. 제 친구도 남편이 뭐만 하면 담금주를 만들어 놓고 좁디 좁은 집에 자리만 차지하게 한다고 원성입니다. 먹지도 않는 담금주는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청소기 돌리기도 정말 힘들고 먼지 닦는 것도 정말 일입니다. 오늘 바로 드실 거 아니면 바로 버리세요. 나중에도 절대로 안 먹습니다. 담금주 오래됐다고 해서 더 맛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된 담금주는 집안의 기운을 바꾸고 먼지가 뽀얗게 쌓인 먼지는 음의 기운을 가져오기만 할 뿐입니다. 다음으로는 먹지 않는 약과 영양제들입니다. 보통 영양제는 사놓고 한 달은 열심히 먹다가 2달분은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병원에서 받은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은 보통 다 복용기간이 있어서 그 기한을 지나면 약의 효능이 떨어지고 오히려 몸에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나중에 감기 걸리면 먹어야지 하는 약 다 소용없습니다. 영양제도 다 기한이 있기 때문에 오래된 것들은 다 과감없이 버리세요. 먹지 않는 약을 약국에 반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폐기약품은 그냥 버리시면 안 되고 주민센터와 별도의 수거함을 통해서 폐기해야 합니다. 어쨌거나 먹지 않은 약은 바로바로 버리시거나 반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신지도 않는 신발입니다. 여러분들도 신발장을 열어보면 신지 않는 신발이 맨 윗칸에 여러 켤레 쌓여져 있으실 텐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안 신는 신발은 과감하게 버리도록 하세요. 집을 둘러보면 매번 외출할 때 스치듯이 현관에 자리하고 있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데요. 당근 마켓에 나눔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신발을 보통 짧게 신는데 매번 사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저는 주기적으로 모아서 나눔도 하고
괜찮아 보이는 것은 당근 거래를 하곤 합니다. 그것도 현명하게 처분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나름 뿌듯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물려주거나 둘 곳이 없다면 헌옷수거함 통에 배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로 가서 따뜻하고 편하게 쓰일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나눔이 아니라 신발을 그냥 버리실 계획이라면 신발 상태를 확인해보고 신발의 기능이 닳거나 밑창이 다 떨어져 나간 신발들은 헌옷수거함에 배출하여도 재분리되어서 버려지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 말고도 버릴 것은 많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들만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무엇을 버려야 할지 좀 감이 잡히셨나요? 저는 미니멀 라이프가 최고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 집의 반 이상을 버리고 기증하고 그 빈자리에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을 봤을 때 그 감동과 평화는 인생에 잊지 못할 순간으로 기억이 됩니다. 사놓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 옷, 주방용품 등 항상 마음을 다잡고 버리자, 또 사지 말자, 불편해도 그 순간만 넘기자라고 다짐을 하곤 하는데 쉽지 않으시죠? 이 모두가 돈인 것 같고 내버리자니 너무 아깝고 또 언제 필요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희 부모님은 물건 하나 버리는 게 쉽지 않으시고 아직도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쌓아두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버리는 것이 오히려 채우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건 선물로 줘도 되고 옷은 아까우면 새롭게 만들어서 입으면 됩니다. 모 대기업 회장 사무실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다고 하는데요. 있어서 복인 것보다 없어서 아쉬운 것이 낫다. 욕심을 내려놓고 버릴 줄 알아야 인생에 복이 들어오는 것을 알려주는 글귀입니다. 마지막으로 24년 청룡해를 맞아 새해하면 좋은 행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인이 알고 있는 정리하면 좋을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새해에는 일단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운 것이 아니었는지, 게으르진 않았는지, 지난 한 해에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우선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새해 계획을 세워보세요. 첫째, 우선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기한과 목표를 정하고 너무 광범하게 세우지 않는 선에서 목표를 뚜렷하게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곳저곳에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계획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새해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상기시켜 주거나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주는 조력자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곳저곳에 계획한 일을 적어놓고 포스트잇에 붙여놓으면 그것 또한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실천하는 것입니다. 너무 큰 것을 실천하려고 마음의 부담을 갖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하루에 책을 5페이지씩 읽는다는 등, 아니면 계획한 일을 3가지만 꼭 이뤄본다는 계획 등 너무 부담을 갖지 않는 작은 것부터 이뤄보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는 보상을 꼭 해주도록 합니다. 작은 보상이 동기부여를 낳기 때문인데요. 너무 자신을 가혹하게 몰아붙이기보다는 작은 성공에 대해서 보상을 꼭 해줌으로써 그 다음을 실천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삼아보세요. 그리고 어떤 보상을 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면 더 도움이 됩니다. 2024년 2월은 365일보다 하루 더 많은 366일로 윤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생일이 2월 29일이셨던 분들은 드디어 내 생일 축하를 받게 되는데요.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기운이 깃드는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